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굳혀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람을 피웠는지,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상간자를 정리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저 사람한테 갈아탈 생각인 건지, 나랑 애들보다 저 사람이 더 좋으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또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유가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배우자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내가 너 외도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던 배우자가 아닌 사람처럼 전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성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내 탓을 하고, 이러니까는 더 패닉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나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피운 배우자의 심리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그런 착각까지 하게 되면서 도대체 저 사람 심리가 뭘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심리 변화, 그 속마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배우자만 헷가닥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람피운 배우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외도의 증상이나 다름이 없고,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어디 학원 가서 배워온 인간 마냥 똑같은 말을 하게 일쑤니까 우리가 미리 알아뒀다가, 미리 알아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2단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우리가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걸리자마자 단계에서는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너 바람난 거 내가 알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진짜 내가 상간자 정리할게, 이제 걸렸으니까 나도 그 관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단칼에 딱 정리를 하고, 바람 피우다 걸렸으니까 나한테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다들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바람 피운 배우자들이 걸린 후에 이렇게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하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네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덮어 씌운다든지 주저리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피울 때는 이게 안 걸릴 줄 알았어. 걸릴 줄 몰랐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자기가 나름대로 블랙박스도 치웠고 핸드폰 관리도 철저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병신같이 흘려가지고 이제 걸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어. 수치심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가정을 파괴했다, 자기가 파렴치한이다, 자기가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합리화, 그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면서, 야 이게 나만 잘못했어? 너도 내가 바람난 거에 대해서 너도 책임이 있잖아.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내가 나가서 애를 낳아서 살림을 차려서 내가 뭘 했어? 야 너는 뭘 그렇게 잘했어? 너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남자 만나. 야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너도 이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그 잘못을,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를 하고, 자기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이제 나쁜 마음을 자꾸 이제 퍼붓는다는 거죠. 나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바람피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우리 피해 배우자들이 벙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은 이럴 인간이 아닌데, 진짜 나한테 정이 떨어졌나? 진짜 이제 내가 싫어진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바람이 걸렸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면피하고 싶어서 둘러대는 것에만 급급하지, 진심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진짜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걸리자마자 반성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용서를 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진짜 절대 진심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자기가 그냥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 그냥 짧게 치고 나가려는 그런 수작인 거지, 이 걸리자마자 상황에서는 절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걸리는 덫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적반하장 개소리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억울하니까 야, 너랑 나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자리도 많이 하고 너 바람 나가지고 밖으로 돈 거지 우리 가정에 문제 없었잖아.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래. 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막 하물며 그랬기로서니 네가 바람을 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한 개소리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 사람의 덫에 걸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둘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한다. 너랑 나 사이에 문제가 많았어. 너랑 나는 뭐 정상 가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덮어씌우는데 거기다 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봤자 저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내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로 막 구구절절 막 싸웠다? 이거 봐. 너랑 나랑 맨날 이렇게 싸웠잖아. 이렇게 오히려 저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거지. 나한테 유리할 거는 없으니까 제가 바람피운 배우자랑 제발 대화하지 마셔라. 논리적 반박도 하지 마시고 감정에 호소하지도 마시고 대화가 안 통하는 시기니까 대화 시도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상간자를 떼내려는 노력을 할 때가 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증거도 잡고 상간자 소송도 하고 찾아가서 내 배우자 만나지 마라. 나 가만 안 있겠다. 이혼 안 할 거니까 니들 둘이 헤어져라.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경고를 한다. 이렇게 상간자를 칠 때 배우자의 반응이 이제 어떠냐면은 우리는 내 배우자는 바람을 피웠어도 앞으로 내 가정은 지키고 싶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잘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줄 각오도 돼 있고 우리 애기의 엄마 아빠니까 그래도 품고 살아줄 용기가 있어 나는. 그러니까 니들 둘만 좀 헤어져 주라. 니들 둘이 헤어져. 정리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 이런 심정으로 이제 가서 상간자를 친 건데 이 배우자가 받아들이기에는요. 네가 나를 공격을 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왜 나를 벼랑 끝에 보냐. 왜 나를 나락 보내려고 하냐. 네가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되게 억울해지는 거죠. 아니 나는 너한테 소송 건 것도 아니고 니들 둘이 헤어지라고. 특히나 유부남 유부녀인 너를 건드린 저 상간자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서 내가 상간자에게 건 소송이고 상간자를 박살냈는데 왜 네가 내가 너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발광이야. 네가 왜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상간자와 자기가 아주 자웅동체가 돼가지고 상간자를 공격한 것을 자기를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막 지랄 발광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요, 우리가 칼을 빼들었다가 다시 칼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칼을 빼들었으면은 무라도 두부라도 썰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호기롭게 상간자 소송하고 박살 촥 내려고 그랬다가 남편이 지랄발광하고 와이프가 집 나간다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바람 피운 배우자가 난리를 치니까 아우 이러다가 진짜 우리 가정이 깨지겠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줘야겠지 하고서는 다시 상간자 소송 취하하고 막 하면서 다시 빼 집었던 칼을 다시 스르륵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상간자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너무너무 우스운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리고 또 이 배우자가 지랄 발광함으로 인해서 상간자를 지켜준 꼬라지가 되잖아요. 상간자랑 배우자랑 더 붙어 먹으면서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랄 발광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난리를 칠수록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간자를 쳤더니 이 새끼가 이 난리를 쳐? 왜 난리를 치겠어? 마음이 편하면 나한테 이렇게 난리 안 치겠지. 마음이 불편하구나. 왜 마음이 불편해? 그년이 너한테 지랄했구나. 니들 둘이 지금 퇴로가 없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만만한 나한테 지랄이구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년이 집에 가서 취하시키라고 종용을 했나 본데 나 그렇게는 못하지. 나 절대 못 져. 이 심정으로 끝까지 상간자 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이 남자 또는 이 여자가 진짜 반성하고 깊이 용서를 구하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절대 내가 이 남자나 이 여자가 요구한 대로 상간자 소송을 취하해주고 상간자 건드리지 않고 둘 사이에 정리를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려주서는 절대 이 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끝나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올 일도 없고 부부 사이가 회복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집중해야 될 거는 상간자를 떼내는 것이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 지랄발광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가는 진짜 몇 개월 흐르고 몇 년이 흘러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 나이만 먹는다. 내 마음과 몸에 병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이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상간자 박살내고 소송을 왜 하냐면요. 얘네들은 불륜을 저지를 때는 지들 단둘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오랜만에 연애하고 오랜만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쪽쪽거리고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첫사랑처럼 이제 그런 감정이 이제 막 솟구치는 그런 시기인 거거든요. 저 구름 위에서 지들들이 쪽쪽거리면서 로맨스를 즐기다가 이제 우리가 야 씨발 구름은 무슨 구름이야 하고서는 확 끌어내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패기대기를 치는 게 상간자 소송과 박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들이 한 거 로맨스도 아니고 니들들 그냥 불륜이야. 니들 뭐 되게 특별한 줄 알지? 니들 한번 시궁창에 한번 처박혀봐.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니들들이 사랑인지 한번 해봐 라고 끌어내리는 게 바로 소송과 박살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상간자도 이제 드디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돼. 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마냥 지켜주고 둘 사이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본처,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바보같이 왜 집에 가서 들켜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 상간자 소송 당해가지고 이제 빼박 상간자 되고 앞으로 내 인생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책임져 줄 거야 말 거야 하면서 둘 사이에 현실적인 갈등이 확 생겨버리니까 이 갈등 때문에 둘 사이에 이제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륜에서는 어떤 책임질 것도 없고 둘 사이에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말뿐인 그런 거니까 둘이 갈등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걸려서 소송 당하고 박살 당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확 부딪히게 되면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 조졌지? 아 지금이라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서로 각자 이제 살 방법만 궁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깨지게 되는 건데 구름 위에 있을 때는요 어떠한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절대 지들둘이 스스로 깨지는 법은 없다. 지들 둘이 스스로 깨지는 거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서 쪽쪽거리는 인간들을 끌어내리는 거는 결국은 내 역할인 거고 내가 저것들을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을 때 저것들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면서 헤어지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고 이제 체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가정, 자기 부모, 아이,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이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으면서 내가 결국은 두 발 붙이고 살 곳은 여기 땅 위구나.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고 이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아, 내가 병신같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상간자와 떨어지고 나서 바로 생기지도 않아요. 상간자와 떨어진 직후에는요, 그냥 뇌를 비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날 때는 진짜 사람이 뭔가 붕 떠 있고 나를 보는 눈깔이 동태 눈깔이 돼 있고 뭔가 이제 막 독사같이 이렇게 째려보기도 했다가 집구석에 뭔가 정을 못 붙이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상간자랑 떨어졌는지 이런 촉이 또 오거든요. 저것들이 헤어졌나 싶은 촉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집에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이별 영화, 사랑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든지 허구한 날 집 밖으로 나가서 놀던 인간이 씻지도 않고 머리는 까치집 지어가지고 맨날 침대에서 푹 처박혀가지고 애들도 안 보이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두문불출한다든지 뭐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던 인간이 외모 포기하고 이발소도 안 가고 더벅머리를 해가지고 맨날 작업복만 입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 그럴 때도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고 아, 저 사람 머릿속에서 지금 뭔가 정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도파민이 빠지고 있는 거구나. 정신병이 스스로 치유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 시기에 우리가 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들러붙는다든지 닥달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저 인간이 언제쯤에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될까? 저 인간 저거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상간자 떨어져 나가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은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간자 떨어져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정신 못 차리고 지가 뭐 된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엄마가 뺏어갔어. 그래서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7살짜리 꼬마애처럼 자기가 물고 빨고 갖고 놀던 상간자를 배우자 우리 때문에 이제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다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지 앞길 막은 것처럼 우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시기가 또 있었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그놈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그 사람의 그 면이 참 좋아 보여가지고 미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유, 내가 괜히 바람 펴가지고 돈 쓰고 시간 버리고 가정에서 내가 쪽도 못 쓰고, 아유 나 병신,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가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냐.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또 이 인간에게는 그냥 기다려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간자를 치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를 응징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어야 나중에 이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지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때서야 배우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야, 지금 와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였으면 그렇게 못 버텼을 거야. 야, 진짜 고마워. 네가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가 1년에서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니까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격이 급한 분들이 가정이 깨지기가 쉬운데, 이 아직 도파민에 쩔어있는 이 정신병 걸린 인간을 자꾸 밤에 재우지도 않고 갈구고 괴롭히고 드자비를 하고 잡돌이를 하고 하니까 이 인간이 안 그래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게 이빨이 차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도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요, 기본 1년, 2년은 걸린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길게 보고 다짐을 해야지,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많고 다른 분들의 회복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